2020년 4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으로 함께하는 용칼입니다. 자, 오늘 김정은 위독설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난데없는 김정은 위독설로 주식시장이 한때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자, 건강 이상설 무엇이 사실일까? 아직도 수구 보수 언론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꾸 군부를 짚어요. 관련한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민망한 광고가 또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요.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죠. 자,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는데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한데요.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 진원지는요, 북한 매체 데일리 NK입니다. 데일리 NK.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내에 김정은 위원장 일가의 전용 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인근의 향산 특각에 머물면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북한 내부의 소식통의 말을 따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CNN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수술 뒤에 위중한 상태다. 수술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수술 뒤에 위중한 상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관련 정보를 직접 다루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질렀는데 제목이 이래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수술 뒤 위중한 상태. 근데 기사 본문을 보면요. 미국 관계자가 한 말은 그러니까 관련 정보를 직접 다루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은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다는 첩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지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독이라는 이런 쇼킹한 제목과 사뭇 다르죠? 네. 그런 첩보가 있어서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 이게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사실의 영역입니다. 김정은이 위독하다. 이런 보도는 아닌 거예요. 자, 하여간 이런 CNN 보도. 사실 데일리 NK만 보도하면은 그 뉴스가 안 되겠죠. 그러나 미국 CNN이 받음으로써 굉장히 이야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약 보합권에 머물던 코스피가 오전 10시 40분쯤에 CNN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5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낮 12시 정오 무렵에 정부가 사실상 부인하면서 또 막판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서 연기금이 많이 투여됐군요. 마이너스 19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오후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문자 공지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향산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데일리 NK 보도와 달리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제를 한 뒤 줄곧 원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묘향산과 원산은 가깝나요? 묘향산은 평안북도 쪽에 있고요. 그리고 원산은 북한 행정구역으로 보자면은 강원도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네, 평안북도하고 그 강원도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기도와 경상북도 정도의 경상남도 정도의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될 텐데 서쪽 북이고 한쪽은 동쪽
남쪽이고. 네. 뭐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데일리 NK 보도가요.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다음 줄곧 원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제서야 사실 주식시장이 가까스로 충격이 완화됐습니다. 이상한 한겨레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는 떨렁 이거 하나 보도했어요. 뭐 이런저런 구간 해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구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김정은 위독설 그건 부풀려진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가 또 한겨레 보도 분량이 가장 적절해 보여요. 예, 그냥 한때 해프닝으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그 수구 기득권 언론들 보면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 심상치 않다면서 막 군부를 지피고 있어요. 심지어 다음 리더십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거론된다면서 삽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가 흔들리기를 바라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수구 기득권 언론들인데 정말 북한 제재가 무너진다면 너희는 뭐 먹고 살래? 색깔론으로 연명하는 너희들. 북한 체제를 수호해야 밥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나? 자, 그래요. 북한 관련한 기사, 김정은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들으시겠지만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2014년부터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984년생 아닙니까? 2014년이면 30살이에요. 30살에 무슨 심장병이 왔다느니 그리고 그때 2014년만 해도 그렇게 비만형 체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당뇨가 어떻고 심장병이 어떻고 30살이 그래서 그들의 바람인 거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술을 외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무슨 다리를 왼쪽을 전다, 오른쪽을 전다, 그리고 목소리가 쉬었다, 머리가 하얗게 샜다 이런 걸로 건강 이상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 아닙니까? 농담 한마디 던져도 그걸 갖고 천하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어대고 말이죠. 아유, 이런 양치기 소년들 계속 그들에게 휘둘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자들은 좀 정리가 돼야 하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우리 게시판은 언제쯤 김용민이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주목하실까요? 예, 밥 먹고 맨날 이렇게 싸우세요들. 좀 적당히 합시다 좀. 제 이야기에 집중 좀 해주세요. 따로 만나가지고 현피를 뜨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 제가 또 비만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민족의 장래를 이야기할 그런 대화의 한 당사자로서 건강 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살 좀 빼시고, 예, 정말.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도 또 북한의 그 인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예. 체구가 그렇게 썩 건강해 보이는 체구는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살을 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지만 제가 그 유튜브계의 엄성섭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TV조선의 김용민 아니에요. 엄성섭이. 예? 그렇잖아요. 저도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바질라카노 정말 좋아요. 바질라카노. 예. 이거 커피 좋아하신다면은 이게 거의 커피 대용으로 드셔도 좋아요. 맛도 좋습니다. 예. 이거 익숙해지면 이거 말고는 딴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요. 예. 자, 바질라카노. 예. 정말 좋아요.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이야기입니다. 자, 총선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격전이 벌어진 선거구의 동별 개표 결과를 분석했어요. 자, 공시가격 9억 이상 고가주택,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표심이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뭐 집이 한 채가 있건 10채가 있건 하여간 9억이 넘어가면은 공시가격으로 9억이 넘어가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죠.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은 세율이 너무 낮아요.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소득이 없는 그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소득이 없다는 거를 좀 입증받아서 뭐 그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또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데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일만 좀 막아줄 수 있다면은 그게 모색이 안 됩니까? 근데 소득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고액 납부자들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싫다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사람한테 표를 준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한번 보시죠. 한 선거구 안에서도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동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우세한 현실. 반면에 서민층과 젊은 유권자가 많은 원룸촌, 빌라촌, 대학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힘이 실린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민과 약자의 편에 지금 누가 서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집값의 양극화가 표심의 양극화로 이어진 것인데 서울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민주당 이수진 당선자는 통합당 나경원 후보에게 전체적으로 8,381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7개 동 중에 5곳에서 이수진 당선자가 이겼는데 낙선한 나경원 후보자가 이긴 곳은 어디냐. 흑석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흑석동이 예외였어요. 흑석동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1,344표 차. 네, 굉장히 큰 표차로 앞섰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좌측 도표에 나와 있는데 집값과 세금에 민감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아파트 계급 투표가 말 그대로 위력적이었습니다. 30억에서 50억대에 달해서 종부세 부담이 비교적 큰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갑에서 태영호 통합당 당선자가 6만 324표를 얻어가지고 김성곤 민주당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압구정동에서는 무려 8,519표 차가 났다고 하네요. 반면에 빌라촌이 형성된 논현 1동과 역삼 1동 등에서는 김성곤 후보가 다소 앞섰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 표심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역삼 1동은 그 조롱 대상에서 빼달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리역삼동이라고 하지 말고 역삼동이라고 해달라. 예, 뭐 그런 말씀을 남긴 분도 있더라고요. 네, 서울 송파을도 어땠을까요? 네. 배현진 통합당 당선자와 현역 의원인 최재성 민주당 후보의 당락을 가는 것도 종부세 표심이었습니다. 9,510세대 약 2만 명이라는 거대 인구가 유입된 가락동 헬리오시티는요. 대부분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어요. 대부분. 네.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말이죠. 배현진 당선자는 선거운동 내내 종부세를 주요 이슈로 내걸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배현진이가 국회 가가지고 종부세를 막을 수 있겠어요? 응? 그냥 배현진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부세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불편하다. 이 차원에서 배현진 밀어줬겠지. 배현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가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에요. 응? 최재성 후보도 정부 여당의 방향과 달리 종부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드라이브에 대한 심판 민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렇지만은 최재성 의원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인데 말씀도 잘하고 뭐 정신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지역구 관리를 잘 못하셨나 봐. 바쁘기도 했었지 사실. 종부세 때문에 안타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당선자와 이현주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부산 남구을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여기는 아파트 표심과 대학가 표심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는데 이현주 선거 초반부터 아파트 표밭 닦기에 공을 들였어요. 호가 10억에서 23억 상당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7천여 세대 이상 중산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용호 1동에서 이현주가 이겼습니다. 2,000표나 더 많이 얻었어요. 그러나 대학가와 원룸촌이 밀집한 대연 3동
네, 남구 대연삼동, 여기 경성대, 부경대 두 개의 큰 대학 캠퍼스가 있잖아요. 대연삼동 투표함이 열리면서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대연삼동에서 이현주를 따돌렸고요. 관외 사전투표에서도 앞서면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박재호 당선자가 덕을 본 곳이 경성대 그리고 부경대 주변입니다. 자, 서울 광진을은 어땠을까? 네. 일부 가구가 종부세 납부 대상인 더 샵 스타시티, 스타시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름. 호가 10억대 이상 한강변 아파트가 즐비한 923동과 자양삼동에서는 오세훈 통합당 후보가 고민정 민주당 당선자에게 3,000표 차로 앞섰어요. 네, 3,300표 차. 하지만 건국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가와 주변 원룸촌, 빌라촌, 그러니까 921동, 자양1동, 화양동의 젊은 표심이 탄탄하게 뒷받침한 덕에 고민정 당선자가 최종 2,746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밀어줬어요, 민주당. 예, 민주당은 이 젊은이들의 표심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젊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당 찍겠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다 우리 당 찍겠지. 통합당이 이러다가 젊은이들이 다 외면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많은 분들도 등을 돌렸고요. 예, 고정적인 표심이란 건 없어요. 실망한 표심이 투표장에 안 가고 나오고는 딴 당을 찍을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주목됐던 곳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고양정. 아, 이게 사실은 이 무슨 얘기냐면은 고양정이 아마 저쪽일걸요. 저 파주 가까운 쪽에 있을 거예요. 일산 쪽일 텐데 그 지금 서울하고 고양시에서 더 서쪽으로 가야 북쪽으로 가야 일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하고 고양 구도심 사이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서울보다 더 멀리 있는 지역 일산이나 파주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심판 선거구가 되지 않겠는가, 서울 고양정이 말이죠. 김연아 통합당 후보가 그래서 3기 신도시 철폐를 강조했는데 별다른 득을 보지 못했어요. 종부세 대상 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서 부동산 계급 투표 성향이 도드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선거가 점점 부동산, 특히 종부세를 정점으로 계급 투표 성향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이란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연일 보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출마자들은 총선 참패 원인 중에 하나로 품격은 없고 혐오감만 주는 막말에 있다고 꼽고 있는 것입니다.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발언, 김대호 후보의 세대 비하 발언, 황교안 전 대표의 N번방 발언이 패인이다. 중도 부동층 표심이 이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조선일보는 선거 때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황교안 전 대표의 N번방 발언이 중도 부동층 표심을 이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야, 그때 좀 얘기하지. 그때 얘기를 못한 이유를 나는 알지. 어떻게든 통합당이 이겨야 하니까. 지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 없던 얘기를 하고 있어. 조선일보. 통합당은 그간 개파 싸움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는데 전문가들 말은, 조선일보가 접촉한 전문가들 말은 보수는 능력과 품격으로 평가받아왔는데 반복된 막말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품격. 품격도 품격이지만 능력도 없잖아요. 그죠? 능력 없잖아요. 지금 보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선거 전에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 이래놓고 선거 후에는 입을 씻어요. 그런 말 우리 공식 공약이 아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려면 말의 품격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근데 조선일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문제가 막말이다, 이겁니다.
국민들은 단순히 막말만 갖고 문제 삼지 않아요. 때론 막말할 수도 있죠. 불의와 또 거짓에 항거해서 막말할 수 있죠. 국민들은 격한 어조의 말이라도 그 말에 시대정신과 공감 능력, 인권 감수성, 역사의식이 포함되면 인정해 줍니다. 자, 막말로 아닙니까? 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막말을 했다고. 언제 우리 사회가 다 도덕 선생님이 됐습니까? 막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그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2번 죽이는 발언, 이 발언이 역풍을 맞았잖아요. 이 발언이 왜 막말이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는지 그거를 연구해야지. 물론 조선일보는 이렇게 막말만 갖고 시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의도는 이거예요. 당 밖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를 이즈음 깝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무슨 미래통합당 공천받은 것도 아닌데 또 그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섰는데 그런데 홍준표를 까요. 홍준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가 감옥 간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당권이나 차지해 보려는 이런 자들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죠. 친박을 향해서 말이죠. 또 중진들에 대해서는 음험한 계책이니 연탄가스니 한 줌도 안 되는 이들이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에 대해서 친박계 정우택 이 사람도 낙선했습니다. 예, 오택이 형 낙선되셨어요. 예, 정우택도 홍준표를 겨냥해서 본인이 말했듯 바퀴벌레처럼 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지 연탄가스처럼 왜 스며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같은 말로 맞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으니 다시 들어오려 해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들어오면 홍준표가 결국 당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가 또 당권을 쥐면은 야당 또 해야 합니다. 계속 문재인 정부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홍준표 때문에 대선에서 졌고 지방선거에서도 졌는데 홍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고 당으로 돌아와서 대권 주자가 돼가지고 또 대권에 나선다?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일보가 팔 벌려서 막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만이 아닙니다. 극우 유튜브와도 선을 긋자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조언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바람에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중도층 이들의 표심을 끌어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차명진 후보만 봐도 이런저런 유튜브 나가서 혹은 자기 매체에서 막말하고 나니까 후원금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뻥 아닐 겁니다.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저렇게 낙선했고 당의 선거 패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계속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는 설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차명진 씨가 그게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수록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구간 입장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조선일보가 슬쩍 극우 유튜브가 낙곰수와 닮았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당내에서 좌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발목 잡혀 한동안 연패했던 민주당의 과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안에서. 중앙일보는 또 어제 낙곰수의 실패를 운운했는데 낙곰수가 실패했다고 말할 자격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 니들은 항상 고상한 말을 한다고 치자. 너희들은 고상한 낙곰수 아니냐? 고상한 극우 유튜브 아니냐? 그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104석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실패한 건 너희들인데 왜 승리한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해? 낙곰수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성공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실패를 했어요? 예.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정당이 국민에게 큰 심판을 받았다. 근데 그중에 막말이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다. 그렇다면 막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 공감능력, 역사의식, 인권 감수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선거 대패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 와중에서도 지금 보수가 폭망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조언자가 되려고 하는데 누가 조선일보 말을 귀 기울이겠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제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요. 그들의 권위는 이제 실종됐습니다. 사라졌어요. 예. 아직까지 이 자기들이 지도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홍준표보다도 또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의 막말보다도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비난하는 극우 유튜버들보다도 조선일보, 중앙일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우선된 일이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당신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코치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거 전에 코치를 해야지. 선거 전에는 얘네들이 극우 유튜브하고 뭐가 달랐어요? 단지 욕을 안 할 뿐이지. 그렇잖아요.